네,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이 시간만 되면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라이프스타일 코치 브라이언 코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시니어 라이프 코치 브라이언 존 인사드립니다. 한 네. 시간 되셨어요? 와, 벌써 한 주가 훌떡 지났습니다. 네. 또 1월에 거의 이제 마지막을 또 달리고 있고요. 네. 새해 다짐하신 것들, 건강에 관한 것들, 많은 분들이 좀, 이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을 하시면서 더 많이 좀 건강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해봅니다. 네. 우리 브라이언 코치는 어떻게 보면 항상 그래도 저희에게 일단 네. 좀 잔소리도 해주시고 건강에 관한 정보도 많이 주시니까 본인도 정말 이 삶이 조금은 좀 더 바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뭐 사실은 제 2% 하면서 네. 제 자신을 좀 더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음, 그래서 나는 뭐 이 정도는 안 해도 되겠지. 아, 그리고 어떨 때 약간 자만감도 있고 조금 예, 나태해지는 뭐 나태- 약간 나태하다기보다는 불균형 잡힌 그런 생활을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음,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은 그쵸, 하루에 그쵸. 10,000보를 걷자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는데 이제 뭐 꼭 해야 되는 일들을 안 하고 사실 그래요. 이제 음식이 무서워요. 맞아요. 음식이 맞아요. 좀 저도- 전에도 그런 얘기 나누는데. 음식이 제일 무서운 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저 역시. 진짜. 그러니까 정말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먹는 게 나다. 내 몸이다. 이걸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여튼 음식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하여튼 뭐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도 되고 제 자신도 경각심을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제 식구들도 좀 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음.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드셔야 된다. 아, 라는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그 다짐하는 그런 새해가 됐습니다. 네. 사실 저도 브라이언 코치와 방송 전에 살짝 얘기를 나누면서 와, 내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정말 잘못된 정보가 우리를 점점 더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저도 놀라울 정도로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평생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네네. 운동하고 코치도 해보고 후배 중에는 실제로 피트니스 코치도 있고 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뭐 과거에 한국에서 뭐 국가대표 체육 선수도 오. 하시고 그다음에 뭐 아주 전투적인 그런 훈련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네. 이론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기한테는 적용이 되지만 우리한테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이론들을 잘못 가르쳐 주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바꿔나가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시니어가 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주니어인데 시니어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네.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미리 잘못된 길을 가봤던 경험이나 봐왔던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좀 코치를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브라이언 라이프스타일 코치는요, 또 이 방송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일단 뭐 지금 라이프스타일 코치 자격증도 지금 하버드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코스를 밟고 계시고 또 이미 뭐 개인 트레이너 예, 자격증도 갖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좀 예,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이제 음식이라고 하셨으니까 예. 우리가 먹는 것. 네. 가장 중요한 물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에 음식에 관한 얘기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네. 물이 참 중요해요. 물. 예. 그래서 이 물에 대한 얘기를 사실 오늘 저 하면서 네. 저랑 미리 그 우리 저 전담 닥터 네. 이명빈 이제 곧 닥터하고 오시죠. 네. 소통을 했는데 예. 이 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물 잘 먹으면 정말 우리 건강에 좋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물 너무 많이 먹어도 예 좋지 않다. 그래서 뭐 밥 먹기 전에도 뭐 먹지 마라. 어릴 때는 항상 그런 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었던 뭐 것 같아요. 잘못됐다기보다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믿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은 요즘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는 그쵸. 의학이 발달하니까 좀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을 하면 이게 좋더라. 그쵸. 이제 그런 부분들 오늘 한번 재밌게 풀어보고 오늘은 그렇게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고 네네네. 재밌는 편안하게 얘기니까. 물을 물이니까. 흐르듯이. 네네네. 실제로 우리 몸 속에 그 우리 전체 몸의 60%를 차지해요. 오.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과연 이 물을 갖다가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먹는지 제대로 먹는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되게 남아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저희 식구들 중에서도 저는 물을 잘 마셔요. 하루에 한 몇 잔 정도 드실까요? 저는 잔으로는 못
카운트가 안 되는 안 것 돼.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드신다는 예, 건데. 저는 물을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아는 분들이 저보고 맨날 그래요. 너는 왜 나이가 먹었는데 얼굴에 왜 주름이 없니 그래요. 그래서 저도 진짜 궁금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무슨 특별하게 로션도 안 발라요. 제가 그래 한번 여쭤봤잖아요. 뭐 바르시냐고. 그러니까 진짜 뭐 이렇게 윤기가 자르르르 흐르거든요. 아니 저는 특별하게 바르는 게 없어요. 그냥 그뭐 애들 베이비 로션 같은 거 있잖아요. 존슨앤존슨이나 그냥 뭐 가벼운 니베아. 수분 정도 네. 예, 가지고 올 수 있는. 그거 가지고 그냥 얼굴 바르고 몸 바르고 전신 하나로 다 끝나요. 정말요? 예. 근데 본인도 생각하기에 물을 많이 마신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저도 뭐 특히 그렇다고 제가 무슨 마사지를 하겠어요. 얼굴에 팩을 하겠어요. 그쵸, 전혀 그쵸. 그런 거 예.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물을 참 많이 마셔요. 물. 저는 아침에 눈 뜨면은 그러니까 찬물 말고 예. 미지근한 물 한 잔. 저희한테도 항상 그거 권유하셨잖아요. 미지근한 예. 물을 쭉 한 잔 마셔요. 왜냐하면 그러고 나면은 이제 몸속에 밤 누구나 자고 나면 위액이 좀 올라와요. 네. 위액도 좀 내려가고 네네. 그 다음에 몸이 깨어나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우리 늘 얘기하던 저는 보통 한 3잔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물 한 잔 마시고 와. 그 다음에 그린티 한 잔 마시고 오. 그 다음에 사실은 저는 저걸 먹어요. 아메리카노 파는 건데 설탕 안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블랙커피 예. 타먹는 거. 예. 뭐 이렇게 내려서 드시지 않고 그거 그냥 살짝. 옛날식 커피 있잖아요. 그냥 미국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타 맞아요, 먹는, 맞아요. 예. 그냥 좀 그런 거 이렇게 타놔요. 오. 그리고서 아침에 운동을 하다가 어. 이제 그 커피를 한 모금씩 마셔요. 그 그냥- 이유는 뭘까요? 약간 물이 지겨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네. 물은 물이고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에너지원들이 없을 경우가 되게 많아요. 피곤하기도 맞죠. 하고. 예, 좀 그러면 처져 있죠. 약간의 카페인이 몸을 아. 자극을 해요. 약간의 카페인이. 근데 거기서 만약에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믹스 커피를 드시는 거 안 돼요. 그럼 혈당 스파이크가 일기 때문에 몸에 정말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런 블랙 커피들, 뭐 초이스 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마켓 가면 이렇게 통에 있는 거 요즘은 잘 안 사시더라고요. 그래도 거기 맛있어요. 예, 근데 예. 그렇게 떠가지고 아무것도 아. 안 넣고 그냥 물에 녹여서 살짝. 예, 그래서 마시면은 연하게 마시면은 아침에 운동하실 때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시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설탕을 좀 배제하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설탕은 예. 적이죠. 무조건 적이에요. 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트레이너들이 교육을 받을 때 제일 얘기하는 게 운동을 중간중간에 운동하기 전에 먹고 또 운동 중간에 먹고 끝나고 먹으라고 그래요. 운동하기 전에 반드시 물을 한 500ml 정도를 물을 운동하기 전에요? 하기 전에 비포에 되게 중요해요. 우와. 그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운동하기 전에 한 번에 마시기가 힘드시니까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병 그냥 한 번에 마셔요. 물을 근데 워낙 잘 먹으니까. 잘 먹으니까. 근데 네.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어. 내가 운동을 하기 시작한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드시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그렇게 물을 미리 한 2잔, 3잔 드셔야 돼요. 천천히. 조금이라도 가능한 한 많이. 그렇게 해놓고 운동을 하셔야지 몸이 운동할 수 있는 충분한 상태를 만들어줘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는 운동 전에 물을 먹으면 이렇게 약간 출렁거리는 느낌.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좀 안 먹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물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해요. 야. 왜 중요한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는데 네네, 네. 그리고 또 반드시 또 운동하는 중간에도 한 15분, 20분 중간중간에 물을 드셔야 돼요. 중간중간. 중간중간에 또 계속. 그때 이것도 또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나요? 네. 약간 입에 축이듯이만 해라. 예, 너무 드시면 또 예, 그렇다. 그래서 약간 입에 축이듯이 또 이렇게 물을 머금고 그냥 뱉으셔라 뭐 그런 트레이너의 그거는 그거 잘못된 아니구나. 얘기고 아. 뭐 500ml를 먹고 나서 중간중간에 물을 계속 마시면서 한 20분마다 한 번씩 물을 먹으라고. 제대로 된 트레이너는 자꾸 그 얘기하세요. 중간에 힘들면 가서 물 한 잔 드시고 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많은 손님들이 싫어요. 귀찮아요. 이렇게 거부를 하세요. 그쵸. 근데 예. 그게 지금 그분한테 그냥 물 먹으라고 하는 게 이유가 있어서 먹는 거지. 그냥 뭐 목마른 것 같아서 드시러 그런 건 아니에요. 오. 네, 그래서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트레이너 하시는 분들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보면은 저분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어떤 상태의 몸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호흡이 빠른지 맥박이 빠른지 이런 것들 보면서 훈련을 시켜요. 네네.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에너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물을 드시게 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 그 이유가 근육 내에는 영양소와 산소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운반해주는 애가 물이에요. 물이 끌어다 주는군요. 그러니까 영양소가 실제로 우리 몸에 제대로 작용을 하려고 그러면 물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산소도 중요하고. 그 물이 그러기 때문에 그 물을 자꾸 운동할 때 드시라고 하고 그 전에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운동을 계속 하시면은 몸에 노폐물이 쌓여요. 네. 몸 안에 그런 것들도 땀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돼요. 물을 먹음으로써. 물을 먹으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도 물을 마시면은 몸에 이제 열이 나는 것들을 네. 몸에 열이 나는 걸 좀
내려줘요. 아. 그러니까 우리도 냉각 팬도 있잖아요. 자동차도 열이 나면은 그쵸. 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짝 복습하면은 왜 이제 VT 이렇게 네, 이제 그 네, 약간 네, 열이 나고 이제 땀 숨이 차고 요런 단계가 있으니까. 1단계, 2단계 가는데 맞아요. 하여튼 거기서 열을 좀 분산을 시켜줘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 물이 근육이라는 게 수축과 이완을 하는데 거기 필요한 전기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물이요. 그러니까 물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너들은 뭐 배우신 분이든 안 배우신 분이든 본능적으로 물을 많이 드세요. 그럼 그분들은 막 이만한 막 갤런통 하나씩 들고 다니시고 막 그런 것도 뵙긴 뵀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단백질을 많이 드시잖아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그걸 녹여줘야 돼요. 신장에서. 그러려면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장이 망가져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분도 아시는 거예요. 그쵸?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단백질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 이거를 물을 많이 먹어야지 이걸 소화를 시킬 수가 있구나. 잘못하면 신장이 엉망이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 후배 중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아주 뭐 정말 헐크 같은 친구가 있었고 하루 종일 이 프로틴 자를 끼고 살면서 밥 대신에 이걸 3끼를 먹었어요. 단백질을. 근데 신장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나갔어요. 말펑션 됐고 두 번째 한쪽 신장이 나빠지면 두 번째 신장도 나빠져요. 근데 그것도 지금 한 30% 정도가 고장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조심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아무것도 못 먹고 야채만 먹는 거예요. 소스 뭐 아무것도 못 먹고. 먹죠. 예. 그러니까 엄청난 노화가 오죠. 하여튼 우리 네. 이명민 박사님, 들어오세요. 네, 우리 박사님이 네. 워낙에 바쁘시라 그러니까요. 우리 LA에 또 노년내과 이쪽으로 오세요. 네, 우리 박사님. 예. 명희 씨라 얼마나 바쁘세요? 그러니까요, 박사님. 네. 아닙니다. 저희가 힘 지금 좀 그래서 돌리시고. 오랜만입니다, 박사님. 네, 저희가 좀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분들께 그래서 새해 첫 인사드려주세요. 출연이시니까요. 예, 마이크 조금 가까이 와주시고요. 네,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년내과 전문의 임정빈입니다. 오늘 새해도 건강하시고요. 최대한 제가 많이 도움 드리겠습니다. 우후. 네,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든든한 우리 임영빈 박사님. 박사님하고는 제가 수시로 뭐 텍스트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서로 뭐 이런저런 의견도 주고받고 그다음에 오늘도 제가 이 방송 나오는 거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려서 네. 잘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시기 전에 그 물 얘기 좀 하고 있었어요. 네, 네, 박사님 그래서 옆으로 조금 더 우리 이쪽, 박사님, 네. 예, 우리 또 손흥민 박사님, 박사님 예, 얼굴이 잘 보이셔야 돼요. 네,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저는 그래서 늦게 오셔서 제가 우선 운동에 관한 쪽에서 물 얘기 좀 했어요. 물 정말 중요하죠, 박사님. 네, 네, 네. 근데 물을 참 먹기가 힘들죠. 진짜 저도 그 중에 1인이에요, 정말. 네. 예. 물을 먹으면 저는 물도 약간 체한다 이런 느낌이 맞아요, 들 정도로.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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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게 저희를 살리는 보호 본능이거든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사람이 사망하죠. 그렇죠. 뭐든지 많이 먹으면 죽지. 네. 그래서 그게 저희 머리에는 이제 목마름 센터, 떨스 센터가 있는데요. 오. 그 센터가 우리가 얼마나 물을 먹어야 되는지를 정해줘요. 그래서 먹다가 맹물을 먹다가 보면은 못 먹겠다. 안 넘어가. 네, 그 느낌이요. 우리를 살리는 느낌이라서요. 그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의사들이요. 환자한테 수분을 다 줘야 되는데 네네. 이 입으로 다 안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강제로 수분을 넣는 방법은 뭐예요? 링겔이에요. 링겔이에요. 예. 네. 맞아요. 수액을. 네, 수액을 넣는 거고 그런 것처럼 이제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되면은 하지만 우리 신체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수분 섭취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좀 이겨내는 방법은 이제 물에다가 조금 전해질 같은 거를 타면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소금물 아주 살짝 예. 아니면은 뭐 이런 이온 음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스포츠 드링크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넘어가는 이유가 이제 전해질이 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맹물보다도 내가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 예, 그러니까 설탕물 이런 건 아닌 거지.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힘내라고 또 설탕물 많이 타주시잖아요. 설탕은 아니고. 네. 그 설탕 조금 넣으셔도 돼요. 설탕이 좀 들어가면은 수분 흡수가 더 잘 되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가짜 설탕 있잖아요. 에스프르테인 같은 거. 예. 근데 그게 들어가게 되면은 또 설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오스모릭 에이전 삼투압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너무 이제 이온 음료에서도 무설탕이라고 그래서 꼭 그거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설탕 또 너무 신뢰하잖아요.
네, 제로 슈가. 네. 그래서 근데 선생님 제가 궁금한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시니어들은 목마름을 잘 못 느끼는 그 기능 자체가 좀 약해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아, 맞아요. 진짜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잘 못 느끼셔서 네네. 좀 익스트림 이그젬플이시지만 어떤 한 분은 여름철에 너무 더운데 목마름도 잘 못 느끼시고 파킨슨 병이 있으셔서요. 휠체어에서 못 일어나셨어요. 네. 그런데 또 말씀을 잘 못하시니까 남편분이 또 물을 잘 못 드린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히스트로크가 오셔서 너무 이제 고열이 돼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목마름을 느껴야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못 느끼게 돼요. 그래서 내가 목말라서 마시는 것보다요. 네. 소변 색깔을 보면서 수분 섭취를 결정해 주시는 거가 좀 도움이 되실 아, 거예요. 내가 본 소변을 색을 보면서 네. 진하다, 뭐 흐리다 이런 식으로 네네네, 가야 될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제가 사이트에 사실 올려놨어요. 네. 인가상 얘기 들어가지고. 역시. 예. 네. 왜냐하면 여기 중요한 게 나이 들수록 우리 몸은 수분 탐지가 둔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소변색이 진하면 내 몸이 SOS를 보내고 있다. 물을 마시자. 마시러. 야. 그리고 만약에 또 저 이런 농담도 이런 얘기 됐어요. 제가 아까 오시기 전에 제가 이상하게 얼굴이 팽팽해요. 왜 그런 거 했더니 물을 무지하게 제가 먹어요. 하루에 네. 먹는 양이 과할 정도로. 그리고 저는 사실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면 거의 맑은 색이에요. 화장실 자주 가니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버릇이 돼서 그런데 피부가 쫀쫀하다, 쫀쫀하지 않다. 그럼 물을 마시자. 이게 제 생각이고. 그러니까 뭐 피부 미인이 되는 뭐 지름길도 예, 네. 물 많이 마셔라. 뭐 이 얘기는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잘 네. 못 마셔서 문제고. 네, 그리고 네. 어르신들이 보면 이렇게 아우 입이 바짝바짝 말라 하면서 물은 안 드시고 사탕이 네, 맞아요. 뭐 이런 드링크제 이런 것들을 좀 드시기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어르신들이 또 실수하시는 거가요. 소변 문제 때문에 물을 안 드세요. 이게 이게 실수하실까봐. 네, 예를 들어서 과민성 방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소변을 너무 자주 보니까 내가 물만 마시면 가니까 귀찮아서 안 가시고 또 남성분들한테는 전립선 때문에 소변 불편하니까 또 안 드시고. 아이고야. 네. 그리고 저 골프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가셔도 네, 마찬가지로 정말 물이 필요한 뭐 하이킹을 가시거나 운동을 근데도 맞아요. 화장실 문제 화장실 문제 때문에 때문에. 예. 안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 제가 네. 그러니까 뭐 봤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웃음 삼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시니어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아웃사이드 액티비티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네. 드시- 그런 분들한테는 참 해당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한적인 그 활동의 제한이 되게 심해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침만 해도 소변하시는 분. 그리고 맞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 나도 모르게 줄줄 흘러내시는 분.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스페셜한 팬티를 입기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밖에 안 나가시고 물도 안 드시고 그러다 보면 건강이 더 나빠져요. 그 물에 맞아요. 대한 물에 대한 좀 공포가 공포가 있죠. 있으신 네. 거죠. 그래서 저도 느끼는 게 뭐 사실 뭐 저희 지인 중에서 그런 분이 계셨는데 실제로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식생활을 바꾸고 자기 주변 생활 환경을 바꾸고 나니까 많이 향상이 되더라고요. 그것도요. 네. 놀라울 정도로. 네. 그래서 꼭 그런 이상한 팬티를 입고 다닐 때 이제 그걸 띄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보니까 음식 그렇고 그다음에 물 잘 먹고 그다음에 몸에 나쁜 거 안 먹고 그다음에 네. 운동하고 하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좋아졌대요. 네, 네.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너무 약뿐만이 아니라요. 제 진료할 때는 정말 한 10%만 약이고요. 네. 90%가 습관이에요. 솔직히 입에 딱 알약을 넣는 거가 더 쉬워요. 이게 내가 습관을 바꾸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이런 라디오 토크쇼가 너무 감사한 거가요. 좋은 정보들을 계속 이렇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들을 가지시면은요 이렇게 큰 병들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일 네. 아마 선생님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 요즘 그 몸에 좋은 게 뭐가 없어요, 영양제? 네. 제일 많이 맞아, 받으실 맞아,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네. 많은 시니어들이 먹어서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맞아요. 몸에 좋은 맞아. 거, 그다음에 이거 먹으면 기운이 막 나는 거, 먹으면 막 살이 쭉 빠지는 거,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그런 거 없잖아요. 없죠. 솔직하게 말씀해 그렇겠죠. 주시네요. 네. 진짜로. 네.
우리를 좀 도와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좀 대사나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할 수 있도록 조금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어떤 만병통치약은 아닌데. 근데 모든 네. 일에는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또 아까 그 말씀 중에서 노인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요즘 한 50대 40대 중에서 헬스 붐이 일면서 프로틴을 그렇게 많이 드세요. 아, 그렇죠. 무지하게 먹는데 단백질. 프로틴을 사람들이 한 가지 간과하시는 게 있는데 프로틴을 소화시키려고 그러면 물을 거의 한 3배쯤을 마셔야 돼요. 먹는 양에. 우와. 그러니까 물을 많이 안 마시고 프로틴을 그렇게 많이 드시면 신장이 나가요. 콩팥이 망가져요. 실제로 그건 아주 짧은 시간에도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해주시죠. 네. 네, 맞습니다. 이제 단백질 섭취는 얼마나 하세요? 라고 여쭤보면은요. 제 생각에 제 머릿속에서는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이제 생선, 뭐 계란 이런 쪽의 단백질을 저는 생각을 하면서 여쭤보는데 네네. 대부분 딱 콩. 답변을 하시는 거는 맞아요. 요새 좋다고 그래서 파우더 먹기 시작했어요. 딱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단백질 하면은 파우더라는 생각은 좀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게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셔서 또 음식이나 고기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나는 이도 안 좋고 그냥 네. 이 파우더가 정말 편하고 좋대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네. 거예요. 예. 음식이 아니죠. 그건. 네, 그래서 이게 다들 웨이 프로틴이잖아요. 네네. 그 웨이가 이제 한국말로 여기 딱 영어로 보면 뭐 위트 같고 네. 이게 무슨 식물성이가 그런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유청이잖아요. 맞아요. 유청 이게 단백질. 유청 단백질은 우유에서 만드는 거고 이제 한국 분들은 대부분 그 락토스 인톨런트 락토스를 소화를 못 하시기 네. 때문에 설사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유청 단백질은 그런 걸 뭐 보완하고 만든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트레이너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라이프 코치. 코치. 코치님, 네, 코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백질만 섭취하고 물은 안 드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후배가 그래서 실제로 콩팥이 한쪽이 없어졌어요. 아이고. 완전히 그 친구는 이제 운동하고 프로틴 너무 많이 먹고 하여튼 뭐 프리워크 그러니까 GNC에서 상을 줄 정도로 많이 먹는 어야. 친구인데 결론적으로다가 정말 옷을 벗으면 헐크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신장 한쪽이 완전히 없어졌고 한쪽도 한 30% 고장이 나서 아주 지금은 말라 있고 풀만 먹고 살아요. 아이고. 되게 안 근데 됐죠. 진짜 이 뭐 시니어뿐만이 아니라 젊은 분들도 이 단백질 쉐이크, 뭐 단백질 파우더 맞아요. 여기에 굉장히 의존을 해서 그래서 젊을 이게 때는 진짜 그게 잘 안 문제는- 나타나요. 근데 그 여파가 이제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또 최근에 40대 50대에 운동을 시작해서 사원에 누가 몸짱을 만들어주겠다 여기 아이고야. 가가지고 이상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해요. 극단적인 음식들. 식단은 꼭 따라야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저희 제가 자격증을 받은 어메리칸 카운슬 오브 엑서사이즈에서 절대 식단에 대해서 어드바이스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걸 하는 순간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사실은 모든 개인의 그 몸의 상태가 틀리고 기저 질병이 있고 뭐 고혈압이 가능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콩팥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식단을 제가 추천을 하겠어요. 그러네요.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근데 보통 식단도 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네. 그런 것들이 좀 그건 절대 이루어지거든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여러분들 그건 좀 사실은 저도 기억하시고 지난번에 그런 분들 계셔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의사님한테 물어보겠다고 그랬어요. 본인 주치의한테. 주치의한테. 네, 잘하셨어요. 왜냐면- 혹시 근데 네. 박사님께는 그런 질문을 해오는 환자들이 있으신가요? 간혹? 혹시라도? 네네네 많고 예를 들어서 제 다른 환자분이요 87세 여성분이신데요. 네네. 운동을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고 이제 식단도 딱 짜드리고 단백질 일주일에 얼마나 고기는 어떻게 드세요? 뭐 다 여쭤보죠. 그리고 딱 그분이 이해하실 정도만의 운동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려드려도 안 좋고요. 그쵸. 제가 제일 좀 선호하지 않는 거는 이제 물리치료가 세션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한 종이를 줘요. 네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이 다 그려져 있는데 아무도 안 하거든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딱 한 가지 두 가지만 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네. 잘 해낼 수 있는. 네, 그런 거 운동을 딱 하시고 나시니까 이제 3개월 만에 지팡이를 확 집어 던지더니 확 일어나세요. 87이신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저희 의사들은 총괄을 해야 돼요. 총괄을 하고 저희는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트레이너분하고 물리치료사와 영양사와 다 소통을 도로도로 해야죠. 소통을 하면서
저 또 의사들이 관심이 있어야 되고 의사들이 그냥 클릭하면서 약만 처방해주고 그런 거가 아니라 네. 그런 쪽에도 이제 환자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저도 이제 따로 공부를 해야 되고 노력하는 같이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왜 모셨는지 알겠죠. 네. 왜냐하면 이런 의사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웨스턴 메디슨의 단점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내추럴한 그런 자연적인 그런 것들이 아까 90%를 차지한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되게 건강하고 좋은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 저희 지금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의 전담 이 닥터로 영광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이런 거 먹어도 될까? 네, 그냥 이 대답 예스와 네 정도. 그리고 아니 왜냐면 아니요, 이 정도 뭐 요청 가진 이렇게. 분이 안 계세요. 왜 그러니까. 그러냐면 제가 물어보면은 네. 손님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손님들이 그걸 뭐 의사한테 물어봐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제가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해야죠. 예.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의외로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운동할 때도 많이 할 때도 남한테 무슨 음식을 먹으라고 추천을 안 했어요. 왜냐면 내가 생각 이건 나는 이렇지만 저 사람은 틀릴 텐데 근데 사실 그걸 배우고 나니까 더 조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르쳐 주세요. 뭐 기본적인 것들은 그래서 제가 리퍼하는 사이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버드 플레이트라고 그래서 하버드 이제 그 웹사이트에서 제공해 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미국 USDA가 추천하는 플레이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myplate.gov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논란이 많이 되는 게 하버드 거를 이렇게 하버드 플레이트를 딱 보잖아요. 네네. 그리고 미국 농무부가 추천을 딱 보면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할 때 이거 뭐지? 근데 희한하게 저희도 트레이닝 할 때도 항상 하버드 거를 얘기를 해요. 먼저 하버드 거를.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USDA는 챙겨야 될 사람이 많은 거야. 맞아요. 왜냐하면 저 농장하시는 농림수산부 분들, 모두 축산부 정확합니다. 다 있는 거예요. 이거 네. 먹지 말라고 그랬다가 큰일 나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이제 그 하버드에서는 학교니까 그냥 이해관계 다 떠나서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 몇 시간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옛날에 1900년대 초에 1940년대 50년대 초에는 미국이 권장하는 식단이 틀렸어요. 아 진짜요? 베이직 7가지를 먹게 했어요. 뭔가요? 그때 뭐 그냥 되게 구체적으로 고기 근데 먹어라. 영양소 뭐 단백질인데 뭐 밀크 먹어라.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우유 먹어라. 했었어요. 그때는 뭐냐면 영양 결핍이 많고 그다음에 사람들 키워가지고 전쟁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 거예요. 일도 해야 잘 되고 먹여야 잘 먹여야 잘 되니까. 먹어야 돼. 근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너무 잘 먹고 그다음에 슈퍼이나 프로세스 푸드이 나오고 그렇죠. 가구 정제 식품이 많다 보니까 막 영양이 넘치는 거예요. 이제 막 이상한 맞습니다. 것들이. 네네네. 아마 제 생각엔 그래서 하버드는 좀 더 경종을 주려고 그냥 좀 타이트하게.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저거예요. 저희 라디오 서울 1650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네. 저희가 이제 그 하버드 대학 플레이트, USDA 플레이트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화면에 좀 띄워 놓았습니다. 웹사이트에도 다 들어갔고요. 네. 하버드는 무조건 홀그레인이에요. 곡물은 무조건 홀그레인을 먹어라. 근데 통곡물? USA는 곡물은 다 괜찮아. 좀 그렇게 되면 쌀도 많이 짓고 막 맞아. 그러는데 곤란하잖아요. 안 되지, 그런 안 차이가 되지. 있고 예. 또 단백질도 하버드에서 강력해요. 생선과 콩을 중심으로 한 단백질을 먹어라. 그럼 붉은 고기, 붉은 살, 뭐 이런 US 건 조금 그 피하라는 거예요. 아예 먹지 말라고 그래요. 붉은 살 특히 가공된 거 소세지나 햄, 그쵸. 베이컨 햄. 이런 것들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거기서 권장을 하지 않아요. 근데 USDA는 그냥 단백질이면 좋다. 고기도 먹어라. 딱히 정해놓지 저는 않는 개인적으로 붉은 뭐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막 패트가 많지 않다. 가끔씩 먹으면 나쁘다고 보지 그것도 않아요. 취향 좋다고 봐요 저는. 네네. 뭐 극단적으로 생선과 콩만 그쵸.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건 네,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유제품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사실 제가 의사분이 계시니까 그런데 사실 의사 선생님들은 유제품을 건강한 식품이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어떠세요? 현대적인 예, 측면에서 박사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래서 거기서는 유제품을 가급적이면 먹지 말라고 그러고 먹으면은 뭐 그냥 하루에 1회, 2회 그것도 좀 되도록이면 좀 줄여라. fat free 아니면 뭐그 fat reduce 이런 걸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USDA는 아주 권장을 하고 우유를 또 치즈 권장하고 유제품에 뭐 우유, 뭐 또 치즈, 뭐 요거트, 뭐 많죠. 모든 게 다 포함이 되긴 네.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하버드에서는 이 두 가지를 되게 강조를 해요. 건강한 오일과 물을 갖다 꼭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올리브기름이나 올리브 그다음에 오일. 아까 얘기했던 카놀라유 같은 거 그다음에 물을 많이 마셔라. 물.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가장 얘기하는 게 stay active. 이렇게 잘 먹어도 액티브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일주일에 150분은 무조건
운동을 해라. 운동을 해라. 걷기를 하든 뭘 하든 하루에 30분씩 5일은 150분 해라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가급적이면은 이제 앉아 있는 생활하지 말고 앉아있지 계속 말아라. 움직여라. 뭐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사님? 네. 네, 너무 이렇게 좀 좋은 나눠- 말씀 네, 해주셨는데요. 네네. 네, 하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딱 봤을 때 좀 하나가 미스한 게 있어서요. 예, 예. 네. 어, 짚어주세요. 장내 미생물이에요. 지금 맞아. 우리 입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장내 미생물에 있는 그 이쁜 아이들의 입도 챙겨줘야 되거든요. 걔네들 기다리고 있죠. 네. 먹이를. 저희 양약 의사들도 이거를 굉장히 무시해 왔었었는데 최근 들부터 이제 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가 잘못했구나. 네. 이런 통곡물 홀그레인을 먹는 이유도요. 네. 종류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 상추만 먹으면은 상추만 좋아하는 균만 자라요. 이제 여러 가지 통곡물을 드셔야 되고. 그러니까 좀 그리고 뭐 잡곡, 좀 여러 가지 뭐 보리, 뭐 여러 네. 가지 뭐 귀리 뭐 이렇게 해서 섞어서 좀 드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 하나요, 예. 사실은 네. 홀스틱 가면.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고기 쪽도 똑같아요. 그 붉은 고기가 들어오면 이제 mTOR pathway가 이제 액티베이트 되면서 그것도 다 장내 미생물 통해서 일어나는 거고요. 네. 물론 피쉬는 이제 오메가 3가 더 많이 들어와서 이제 몸에 있는 염증도 좀 줄여주고 그래요. 또 무슨 말씀하셨어요? 유제품. 유제품. 네. 유제품. 솔직히 다른 이제 모든 생물체를 보면은요, 인간만이 소우유를 먹어요. 그러니까 계속 성인이 돼도 우유를 먹는 게요 이상해요. 수분 섭취를 계속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유제품을 강조를 할 수가 있어요. 우유를 먹으면 좀 든든한 것 같고 속이 편안한 것 네. 같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 정도만 드셔도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유제품에서 발효를 시킨 거가 치즈. 이제 치즈랑 이제 요거트가 되는데 네. 그거는 괜찮아요. 또 이제 발효 음식을 먹음으로써 더 장내 미생물의 번식을 더 좋게 그쵸. 하니까. 예. 네. 근데 어떤 유산균. 그런 건 설탕을 너무 많이 넣은 게 들어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릭 꼭 요거트. 그릭 요거트 네. 중에서도 이제 설탕 플레인. 좀 많이 안 네. 들어있고, 네, 스컬라는 거가 있어요. SKYRR. 예, 예. 이거는 뭐 아이슬란딕 쪽 사람들이 만드는 건데 조금 더 그릭 요거트보다 더 수분 함유량이 더 없어서 조금 꾸덕꾸덕하군요. 네, 더 꾸덕꾸덕해요. 그런 거 드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면은 요거트는 좋더라 그래가지고 요거트 박스로 사놓고 그 설탕 네. 딱 보면 어떤 거는 35g 그래 하나에 네. 이걸 박스 놓고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제가 위험하죠. 네. 위험하죠. 맞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그 중에서 저희가 제일 지금 신경 쓰는 건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도 액티브한 라이프를 사는 게 도움이 네. 돼. 맞습니다. 그거가 제일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 드시는 거는 뭐 현명하셔서 정말 뭐 잘 챙겨드는. 근데 저는 요것 또한 뭐 유산균 외에 이제 시중에 판매하는 네. 뭐 그런 것들로 또 좀 대체한다. 그래서 그냥 뭐 그런 거 좀 스킵해도 된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모든 음식을 좀 골고루 다 잘 네. 씹어서 드시라는 얘기시죠. 네. 예. 유산균이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배 속에 있는 유산균은 따뜻해야지 배양이 되고요. 햇빛이 없어야 되고요. 산소가 좀 많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알약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런 유산균은 우리 장내 미생물 플로라의 한 2%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잘 그래서 그러면은 발효 음식 아니면은 이 프리바이오틱이라고 하죠. 네네네. 이제 장내 미생물에게 먹이가 먹이. 되는 것을 프리바이오틱이라고 하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은 프리바이오틱이에요. 참 신기하게도. 그래서 계속 다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그 코치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하게 홀그레인 드시고 이제 이 단백질도 다양하게 드시고 수분 섭취 잘하시고 그거 가장 중요합니다. 네, 학원에서 네. 이걸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되게 얘기인가요? 밥상의 50% 이상은 베지터블과 야채로 그 과일로 채워라. 밥상의 50%가 항상 몇 끼에는 야채가 풀이 50%를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를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는 그렇게 네. 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자에 대해서 논란이 있더라고요. 하버드는 감자. 감자를 과일로 안 쳐요. 당분이 있으니까 많이 먹지 말라 그러고 오. USDA에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감자 이거 지금 미국에서 감자 농사가 엄청나잖아요. 감자가 굉장한 예, 네, 근데 저는 주 감자도 메인인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나쁜 음식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뭐든지 과할 때 문제가 되는 거지. 네. 감자가 뭐 버터 같은 거 넣지 않고 잘 삶아가지고 뭐 쪄서 먹고 그러면 나쁘지는 않은 음식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하여튼 뭐 음식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 음. 생각에 뭐 USDA가 옳다, 하버드가 옳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양을 적절히 먹으면서 그 앉아 있는 생활 안 하시면 좋을 것 맞아요. 같고 네. 우리 옛날에 참 차 중에 그런 세단이라는 차가 있잖아요. 세단, 예, 세단. 사장님들이 타시는 성공의 성공. 비결. 네. 근데 영어로는 이런 말을 해요. 세단터리 라이프를 하면은 하늘에 빨리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생활을 빨리 하면 아이고야. 네, 네, 네. 하느님을 빨리 봐요. 와. 근데 이게 좀 자꾸 노화되면서 그러니까 안 돼요. 앉고 네. 눕고 네. 그래서 저희가 웹사이트에 모으는 게 집에서 하는 슬기로운 시니어들 체조, 50체조, 60체조 그러는 게 뭐냐면 누워서 하고 앉아서 하고 서서 하고 벽 잡고 하고 이걸 계속 하라고 하는 게 잔소리 같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맞아요. 내 몸이 점점 액티브가 돼요. 음. 액티브가 되기 시작하면 열이 몸이 더워지고 내가 뭘까 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그리고 근데 만약 그렇게 세단터리 라이프를 하시면은요 자꾸 이상한 음식이 먹고 싶어요. 출출하고 뭐가 땡기고 막 그 누워서 TV 볼 때 제일 많이 땡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요즘은 저는 코치로서 늘 하고 싶은 게 우리는 무조건 서 있어야 된다. 서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네. 아니, 오늘 마지막으로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네. 선생님 차 무슨 차 타세요? 저는 아니, 전기차 타세요? 아니면 가스차 타세요? 주로 전기차 탑니다. 네. 오. 혹시 T로 시작하는 차 사세요? 아니면 네네. 그렇죠. 제가 이게 주변에 저희 아시는 멋쟁이 분이 하나가 테슬라 타고 사고를 냈어요. 어머. 왜요? 근데 왜 사고를 냈는지 좀 짐작이 되세요? 너무 그 자율주행하는 거에 믿어가지고. 아, 그것도 그렇지만 민감해서 이 민감함이 안 와서 차가 그리고 아. 그러니까 오랜만에 여자친구 됐고 마켓을 가신 거예요. 네. 마켓에 파킹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나이가 한 거의 80이 다 되니까는 테슬라가 주는 그 복잡한 뭐 시그널 이런 것들도 잘 무시하는 거예요. 네. 무시하고 그다음에 뭐 이게 뭐 누르는 스위치 테슬라 이게 없어요. 다 이게 패널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터치.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차가 민감하니까 이렇게 파킹하는 데가 좀 언덕이 져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고서 턱 밟은 거예요, 그냥. 아. 그러니까 그냥 들이받은 거예요, 그냥. 어이구. 아이고야. 그러니까 저는 참 놀라운 게 제가 어떤 차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시니어들은 이제 앞으로 차를 사시더라도 제가 진짜 자기한테 맞는 그런 차를 사는 게 좀 안전한 게 아닌가. 자식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버님이 시니어 테슬라 타고 무슨 자율주행을 하시거나 더 나쁜 거는 거기 완페달이라는 게 있어요. 오. 완페달이 뭔지 아시죠? 좀- 안 쓰시는구나. 옵션이 있어요 거기에. 어. 누르면은 가스 하나로 브레이크하고 패스 그거 다 해요. 다. BMW는 아. B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음. 아시는데 네, 빼면은 이제 좀 이렇게 스탑하고. 어. 근데 그것도 이제 재밌어서 그걸 해보니까 괜찮거든요. 좀 편하죠. 중간중간 자꾸 쓸 근데 그렇게 때마다. 급할 때 놀라서 그걸 밟아버리세요. 아. 그래서 그게 급발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급발진이 아니라 내가 밟은 아, 거예요. 네. 활용하지 그래서 못해서. 어떤 차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저희는 네네. 저희한테 맞는 그런 차를 사서 타는 게 되게 음. 안전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모든 우리 것이 우리 선생님은 또 세단 얘기 나오니까. 역시 전기차 테슬라를 타시니까 젊으시니까 아직. 네. 자, 이제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좀 마무리를 하면서요. 우리 박사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좀 뭐 나와 그러니까 많이 좀 고집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나는 뭐 이렇게 먹어왔고 또 나는 뭐 이게 맞고 그렇지만 좀 이런 것들을 조금은 그래도 내 건강을 위해서 조금은 생각에 이 업데이트되는 이런 정보들을 좀 받아들여야 하시는 게 맞죠? 네네네 맞습니다. 성교육이 필요한 것처럼요. 네. 이제 노화 교육이 필요로 합니다. 맞아요. 내 나이는 70이지만 내 마음은 50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조금씩 내가 몸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좀 이해를 하시면서 같이 좀 이렇게 지혜롭게 귀를 여시고 들어주시면서 조금 변화, 좋은 변화들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사실 제 꿈이 그래요. 나이 좀 더 먹어서 지금이라도 정말 기가 막힌 그 시니어들을 위한 트레이닝 센터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만의 닥터링 같은 네. 진짜 이렇게 해박하고 해안이 있는 분하고 같이 멋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진짜 좋은 세상을 만드는 그런 트레이닝 센터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말하는 대로 말하는 예, 대로 이루어질 수 이해했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오늘도 정말 저희에게 또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또 진짜 잘 씹고 뭐든지 골고루 좀 잘 먹어야겠다는 그런 생각. 마지막 공지사항. 오늘 그 제가 큐빅 맞추기 했거든요. 오, 예, 예, 그래서 예. 그걸 내가 지금. 1단계, 2단계 했는데 네. 제가 2단계까지 해서 올렸어요. 어. 그래서 그거 맞추시는 분들한테 제가 홍삼 제품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네. 한 분이 올리셨어요. 진짜요? 예, 한 분이. 그래서 오. 제가 그분 저기 저 LA 사시는 미세스 배 축하드리고 네네. 이제 홍삼 제품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브라이언 코치가 큐빅 마치면서 뇌 운동도 하고 손 운동하라 그래서 예, 네. 지금 저도 하나 1단계, 샀습니다. 2단계 해가지고 계속해서 웨브사이트에 올리고 있어요. 이것도 정말 도움이 되죠. 네. 예. 저도 못해야죠. 아, 빨리 그 정말. 맞추셔야 돼요. 안 돼요. 네, 근데 네, 이게 딱 이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밑에 칸만 맞춰도 되게 성취감이 예, 대단하더라고요. 손하고 눈하고 다 이게 이 코디네이션에서 음. 코그니션 그쵸? 인지 능력에 되게 도움이 맞아요. 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강하게 이것저것 다 하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박사님, 이명룡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여러분들 또 유튜브에서도 오늘 방송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